수진아, 정말로 이 일을 해내겠다는 거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려한 강남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네, 어머님. 진짜 현장을 알아야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32살의 수진은 결혼 2년 차로 대기업 회장의 며느리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늘 직원들과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과연 회장 며느리가 청소부로 변신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32살의 김수진은 대한민국 최대 건설회사인 대성그룹 회장의 며느리였습니다. 결혼 2년 차인 수진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었죠. 강남 펜트하우스에서의 우아한 일상, 명품으로 가득한 옷장, 그리고 사회적 지위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회사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직원들과의 괴리감, 그리고 진정한 소통의 부재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 수진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회사 내 하청업체 청소 직원인 50대 중반의 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회사 내 심한 차별과 무시를 견디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어요. 이 사건은 수진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우리 회사에서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수진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은 회사 내 계급 사회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직접 현장을 경험해 보겠다는 결심을 굳혔어요. 화려한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마주 앉은 수진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해보고 싶어요. 3개월만 현장에서 일해보면서 진짜 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요. 수진아,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혹시 정체가 들통나면 회사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어. 30년간 회사를 경영하며 쌓아온 신뢰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거든. 하지만 수진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3개월만 견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영호에게도 비밀로 해주세요. 수진은 남편에게조차 이 계획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인 남편 영호는 아내의 이런 모험을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62세의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3개월 동안은 절대로 정체를 드러내면 안 돼. 진정한 현장 경험이 목적이니까 말이야.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시어머니였지만 며느리의 진취적인 모습을 은근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수진에게는 어릴 때부터 사회적 약자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고 결혼 후에도 여러 자선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진짜 현실을 모르고 하는 도움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6시 수진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명품 파자마 대신 평범한 잠옷을 입고 비싼 화장품 대신 기초 화장품만 발랐어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평소 미용실에서 관리받던 머리카락을 단순하게 묶고 매니큐어도 모두 지웠어요. 옷장을 열자 한쪽은 명품 드레스들이, 다른 한쪽은 어제 새로 산 작업복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진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청소부 유니폼을 꺼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소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평범한 여성이 거기 있었죠. 오늘부터 3개월간 나는 김수진이 아니라 그냥 청소부인 거야. 수진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침 식사도 평소와 달랐어요.
늘 가정부가 차려주던 호화로운 조식 대신 수진이 직접 간단한 토스트와 우유로 때웠습니다. 영호는 이미 새벽 골프를 나간 상태였고 시부모님도 아직 주무시고 계셨어요. 혼자서 조용히 아침을 먹으며 수진은 앞으로 3개월간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청소부로서의 일상,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일까지 모든 게 쉽지 않을 거였어요.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는 길 수진은 처음으로 대중교통의 복잡함을 경험했어요. 평소 전용 운전기사가 모시던 그녀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의 피곤한 얼굴, 학생들의 졸린 모습, 어르신들의 느린 걸음까지 모든 게 신선했죠.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수지는 새삼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아, 이런 게 사람들의 일상이구나. 수지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후문 직원 출입구에 도착한 수진의 마음은 두근거렸어요. 30층짜리 본사 건물이지만 후문으로 들어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평소 정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죠. 경비원이 직원증을 확인하는 모습도 새로웠어요. 회사 지하 1층 직원 휴게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며 수지는 평소 몰랐던 회사의 이면을 보게 되었어요. 직원들만 이용하는 공간은 고객들이 보는 화려한 로비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청소팀장인 최 팀장이 신입 직원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51세의 최 팀장은 20년간 이 회사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팀에 새로 들어온 김수진 씨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의 인사말에 동료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수진의 말투가 너무 정중하고 교양 있어 보였거든요. 50대 중반의 순자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머, 얼굴도 고우시고 어쩌다 이 일을 하게 되셨어요? 그냥 경험해보고 싶어서요. 수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25년간 이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해온 선배로 신입 직원들을 따뜻하게 챙기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청소 도구 사용법부터 회사 내 규칙까지 하나하나 배우는 과정이 수진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걸레 빠는 법, 소독의 희석 비율, 각 구역별 청소 방법까지 생각보다 복잡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첫 근무지는 임원층 사무실이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고급스러운 가구들의 수지는 압도당했습니다. 평소 이런 곳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웠죠.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우리 회사가 이렇게 사치스러웠나? 수지는 새로운 시각으로 회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고급 소파, 값비싼 그림들까지 모든 게 화려했어요. 청소 도구를 끌고 복도를 걸으며 임원들과 비서들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회장실 앞에서 청소를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야, 청소 아줌마. 뭘 그렇게 더럽게 해? 40대 남성이 거칠게 다가왔어요. 임원으로 보이는 그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임원층이야, 임원층. 함부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해. 남성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수지는 주먹을 꽉 쥐며 참았어요.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던 그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시어머니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개입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수진도 시어머니의 시선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어요.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는구나. 수지는 다른 청소 직원들이 겪는 현실을 몸소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순자가 다가왔어요. 수진 씨, 첫날이니까 같이 밥 먹어요. 고맙습니다. 수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직원 식당은 생각보다 낡고 좁았어요. 평소 임원 전용 식당만 이용하던 수진에게는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와 오래된 테이블, 형광등 조명까지 모든 게 소박했어요. 여기 음식도 괜찮네요. 그럼요. 우리도 사람인데.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수진 씨는 정말 특이해요. 다른 신입들과는 뭔가 달라요. 어떤 점이요? 말투나 행동이 너무 정중해요. 보통 청소 일하는 사람들은 좀 더 거칠거든요. 그리고 손도 너무 고와요. 순자의 말에 수지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더 자연스럽게 행동해야겠어요. 오후 3시 수지는 임원층 휴게실 청소를 위해 도구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고급스럽게 꾸며진 휴게실에서는 여러 명의 여성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안락한 소파와 커피 머신, 고급 잡지들이 비치된 공간에서 임원 부인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언니들, 이거 어때요? 파리에서 새로 나온 한정판이에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에르메스 백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금속 장식이 눈부셨어요. 어머, 미경 씨는 정말 부러워요. 김상무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어요. 다른 여성들이 부러워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지는 청소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 여성의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15년 전 고등학교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활발하고 인기 많았던 반 친구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설마 미경이 아니겠지? 수지는 조심스럽게 그 여성을 바라봤어요. 화려한 메이크업과 명품 옷차림으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그 웃음소리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미경이 수진을 힐끗 보며 중얼거렸어요.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알아보는 건 아니겠지? 고등학교 동창인 미경을 마주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미경은 고등학교 때 반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아이였어요. 예쁘고 활발했으며 늘 무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반면 수지는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늘 낡은 교복을 입고 다녔고 방과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요. 미경과는 같은 반이었지만 별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경이 가끔 수진의 가난한 처지를 놀리는 일이 있었죠. 어머, 너 혹시 수진이 아니야? 미경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김수진 맞지?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임원 부인들이 모두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안녕, 미경아. 어머나 세상에. 언니들, 이 애가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애인데 그때도 정말 가난해서 도시락도 못 사오고 그랬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휴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임원 부인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그때 교복도 물려받은 거 입고 신발도 구멍 뚫어져서. 미경이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계속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을 하고 있네.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냥 이런 일이니까. 수진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가난하면 커서도 계속 그런 일만 하게 되나 봐요. 다른 임원 부인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수지는 빨리 청소를 마치고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만난 동창이 이렇게 자신을 대할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부터 미경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일부러 수진이 들리게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수진이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미경과 임원 부인들이 같은 테이블로 왔습니다. 여기 자리 있나요? 아, 그런데 우리는 임원 부인들이라 좀 따로 앉는 게. 미경의 말에 다른 부인들도 어색해했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곳으로 갈게요. 수진이 일어서려 하자 미경이 말했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는. 그냥 처음부터 다른 테이블에 앉으셔도 됐을 텐데요. 주변 직원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청소 직원들, 심지어 몇몇 직원들까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조용히 자리를 옮겼어요. 다른 테이블로 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동정하는 눈빛, 불편해하는 표정, 심지어 재미있어하는 듯한 시선까지 다양했어요. 김 과장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속삭였어요. 저 임원 부인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같은 여자로서 보기가 민망해.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수진 씨 같은 순한 애가 당하기 딱 좋지. 순자의 답변에 김 과장은 안타까워했어요. 48세의 김 과장은 30년간 회사에서 일하며 이런 일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처럼 노골적으로 차별받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수진은 새로운 자리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분노를 삼켰어요. 이게 우리 회사 직원들이 매일 겪는 일이구나. 처음으로 현실을 체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미경과 임원 부인들이 들어왔어요. 미경 씨, 아까 그분이 정말 동창이에요? 응, 그런데 정말 안 변했어.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애였거든. 공부도 못하고 집안도 정말 가난하고. 미경의 목소리가 화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칸막이 안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사는 거 아닐까요? 다른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좀 부끄럽긴 하죠. 같은 반이었다는 게. 미경의 대답에 수진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집안이 완전히 망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불쌍했어요. 겨울에도 난방비 아껴서 춥게 지내고 급식비도 못 내서 점심도 굶고. 미경이 계속해서 수진의 과거를 폭로했습니다.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될 일은 아니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보다는 서러움이 더 컸어요. 며칠이 더 지나자 미경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일부러 수진이 들리게 과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수진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3개월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미경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다른 임원 부인들을 선동하여 수진을 고립시키기 시작했어요. 임원층 휴게실에서 미경이 다른 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언니들, 청소하는 분들이랑은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 수진이라는 사람은 좀 이상해요. 어떤 점이 이상한가요? 42세의 임원 부인이 물었습니다.
너무 말을 정중하게 하고 행동도 어딘가 어색해요.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 치고는 너무 교양 있어 보이거든요. 미경의 말에 임원 부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미경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수진의 말투나 행동이 다른 청소 직원들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며칠 후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미경이 수진을 불렀어요. 수진아, 잠깐 얘기하자. 왜? 그냥 궁금해서. 미경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캐묻기 시작했어요. 결혼은 했어? 했어. 남편은 뭐 해? 설마 너도 청소하는 일? 미경의 질문에 비아냥거리는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사원이야. 수진이 짧게 대답했어요. 아, 그래. 그럼 월급은 얼마나 돼? 둘이 합쳐서 300도 안 되지. 그런 걸 왜 물어봐? 수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너네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미경의 말에 수진이 참을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그때 그 집에서 살아? 월세방 말이야. 미경이 계속해서 수진의 아픈 부분을 건드렸어요. 그때 일들을 자꾸 들춰내지 마. 왜? 부끄러워? 그럼 지금이라도 열심히 살면 되잖아. 그런데 청소부라니. 미경의 말투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때 다른 임원 부인들이 몰려왔어요. 마치 미리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경 씨, 무슨 일이에요? 언니들, 얘가 고등학교 때 제 동창이었는데 정말 불쌍했어요. 전기료 못 내서 촛불 켜놓고 공부하고 도시락도 못 싸오고. 미경의 말에 임원 부인들이 수진을 동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 속에는 우월감도 섞여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사셨구나. 한 부인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진짜 가난해서 학용품도 제대로 못 사고 교복도 3년 내내 같은 걸 입고 다녔어요. 미경이 계속해서 수진의 과거를 폭로했습니다. 그만해, 미경아.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왜? 사실인데.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아, 그런데 지금도 그런 곳에서 살아? 미경의 질문에 수진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미경아, 그만하자. 뭘 그만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게 사실을 말하는 거야? 수진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시. 무시가 아니라 현실이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봐. 청소부잖아, 청소부가. 미경이 소리쳤어요. 청소부가 뭐가 잘못됐는데? 수진의 반박에 미경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잘못된 건 없지. 그런데 왜 화를 내? 내 현실을 인정하라고. 미경의 말에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청소 직원들, 심지어 몇몇 임원들까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너 진짜 변했다, 미경아. 뭐가 변했다고? 나는 그냥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건지. 미경이 팔짱을 끼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현실적이라고? 이게 현실적인 거야? 사람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지. 나는 임원부인, 너는 청소부야. 이게 현실이라고. 미경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너무 노골적인 신분 차별 발언이었거든요. 정신 차려. 내가 누군데 나한테 대들어.
그 순간 미경이 수진의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뺨을 감싸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15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달려오며 소리쳤어요. 며느라가 무슨 일이야? 시아버지가 엄숙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경과 임원 부인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순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며느리.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며느리를 때렸다고? 시아버지가 미경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회장의 며느리가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방금 때린 사람이 회사 회장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미경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잠깐요. 이게 무슨... 수진이가 회장님 며느리라고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청소 동료들, 임원들까지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회장의 며느리가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미경아, 정말 미안해.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뺨이 빨갛게 부었어. 네, 괜찮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아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미경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어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김미경입니다. 미경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우리 회사 직원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경영지원팀 김영수 상무입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며느리가 청소로 일했다니. 김미경이 회장 며느리를 때렸다니. 하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미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아니 사모님이 왜 이런 일을?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짜 현장을 경험해보고 싶어서였어요. 여러분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수진의 대답에 청소 직원들이 감동받았어요. 순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모님께서 우리와 같이 일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순자의 말에 다른 청소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경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시아버지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소문이 회사 전체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말 회장 며느리가 청소로 일했다고? 그럼 우리가 모르고 지낸 거네. 그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회장 며느리를 때렸다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직원들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도 이 소식이 화제가 되었어요. 김상무 부인이 큰일 났네. 회장 며느리를 때렸다니. 김상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임원들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회장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김상무를 불렀어요. 김상무, 앉으세요. 부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김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일어난 일을 전해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상무가 고개를 숙였어요.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죠. 며느리한테 해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한편 미경은 집에 돌아가서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자신이 회장 며느리를 때렸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인 수진이라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왜 수진이가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걸까? 미경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남편이 돌아오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걱정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김상무가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미경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김상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알고 있어. 회사에서 다 들었어. 김상무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어떻게 되는 거야?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마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김상무의 대답에 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경이 울먹였습니다. 수진이가 회장 며느리인 줄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김상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장 며느리든 아니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김상무의 말에 미경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자신이 수진을 차별하고 무시한 건 신분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수진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조용하고 성실했던 수진, 가난하지만 항상 열심히 공부하던 수진의 모습 말이에요. 그때도 미경은 수진을 무시했었습니다. 자신보다 못한 처지의 친구를 보며 우월감을 느꼈거든요. 그런 성격이 결혼 후에도 그대로 이어진 거였어요. 미경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회사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진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회사로 향했어요. 평소 화려한 명품 옷 대신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임원층으로 올라가니 수진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경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경의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왔어? 사과하러 왔어. 정말 미안해. 미경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3개월 동안 당한 모욕과 차별이 한 번의 사과로 용서될 수는 없었습니다. 미경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경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진의 집 주소를 알아내서 직접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회사 직원 명단에서 수진의 주소를 확인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미경은 또 한 번 놀랐어요. 수진이 사는 곳이 자신이 사는 곳보다 훨씬 고급스러웠거든요. 회장 며느리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미경은 새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파트 로비에서 수진의 집 호수를 확인했어요. 32층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미경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현관 앞에 도착해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결국 미경은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문 좀 열어줘. 미경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30분이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계속 무릎을 꿇고 기다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온몸으로 느껴졌거든요. 1시간이 지나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나왔어요. 일어나.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안 일어나. 용서받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미경이 고집을 부렸어요. 수진아,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어. 내가 회장 며느리인 줄 알았으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미경이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수진이 물었어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상해졌어. 미경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결혼하고 나서. 임원 부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내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 미경의 고백에 수진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들어와. 수진이 미경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화려한 거실로 들어간 미경은 더욱 위축되었어요. 자신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스러웠거든요. 미경아, 솔직히 말할게. 나 정말 많이 상처받았어.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알아. 미경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더 상처받은 건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수진의 말에 미경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도 원래는 가난했어.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 수진이 놀랐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도 정말 가난했어. 그래서 더 그랬나 봐.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미경의 과거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전 미경의 집은 월세방에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미경 자신도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싶어서 늘 허세를 부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임원 부인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더 과장하고 더 허세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 미경이 울면서 고백했어요. 수진이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2주 후 회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 집회가 열렸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어요. 임원부터 청소 직원까지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습니다.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자리를 잡았어요. 무슨 일로 이런 집회를 여는지 궁금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단상에 시아버지가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의 소개에 직원들이 더욱 궁금해했습니다. 수진이 단상에 올라왔어요. 평소 보던 우아한 모습이 아니라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개월간 청소부로 일했던 김수진입니다. 수진의 첫마디에 강당이 웅성거렸어요. 회장의 며느리가 청소로 일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직접 확인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이유는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배운 건 리더십 이전의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었습니다. 수진의 말에 직원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청소 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회사를 위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직접 경험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직급과 신분에 따른 차별도 경험했습니다.
수진의 말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일부 직원들은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모든 직원이 동등한 존중을 받는 곳이 되겠습니다. 수진의 선언에 박수가 터졌어요. 청소 직원들이 먼저 박수를 쳤고 곧 다른 직원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직원 휴게 공간 통합. 지금까지 임원, 사원, 청소 직원별로 나뉘어 있던 휴게실을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이 발표에 일부 임원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두 번째, 직급별 차등 서비스 철폐. 식당, 주차장, 각종 편의 시설을 모든 직원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월 1회 전 직원 소통의 날 운영. 모든 부서가 함께 모여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진의 발표에 더 큰 박수가 터졌어요. 최 팀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30년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청소 직원들도 감동받았어요. 순자는 아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일부 임원들도 박수를 치며 동참했어요. 물론 모든 임원이 기뻐하는 건 아니었지만 대부분은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진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저를 괴롭혔던 분이 있습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분도 저와 같은 피해자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잘못된 시스템의 피해자였어요. 수진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시스템을 바꾸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회사를 만들어가요.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5분 넘게 이어진 기립박수였어요. 수진의 연설에 감동받은 직원들이 진심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시아버지도 뿌듯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어요. 며느리가 3개월 동안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회사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변화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김상무에 대한 처분도 이날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3개월 대기 발령이지만 이후 복직하여 회사 문화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김상무는 이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3개월 후에 복직할 수 있대. 그리고 회사 문화 개선 일에 참여하게 됐어. 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이 완전히 직장을 잃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있었어요. 자신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허영과 오만을 버리고 진짜 자신을 찾아야 했어요. 명품에 대한 집착,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허세로 가득한 생활 방식을 모두 바꿔야 했습니다. 한 달 후 회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새로 만들어진 통합 휴게실이었어요. 임원, 사원, 청소 직원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점차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임원과 청소 직원이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세요. 젊은 임원이 순자에게 말했어요. 저희가 뭐예요? 부장님들이 더 힘드시죠? 순자의 대답에 임원이 웃었습니다. 식당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테이블이 직급별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앉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함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김 과장이 청소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최 팀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모님 덕분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죠. 미경의 변화는 더욱 드라마틱했어요. 명품 대신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액세서리도 모두 벗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교하는 대신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미경이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이거. 미경이 봉투를 건넸어요. 뭐야? 봉사활동 신청서.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어서. 수진은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응, 그동안 받고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도왔으면 좋겠어. 미경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은 미경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경아, 정말 많이 변했구나. 고마워. 두 사람의 우정이 진짜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15년 전 고등학교 때보다 더 깊은 우정이었습니다. 김상무의 복직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3개월의 대기 발령 기간 동안 김상무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집에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복직 후 김상무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에게 더욱 친절해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어요. 김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김상무가 야근하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상무님도 고맙습니다. 덕분에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직원의 감사 인사에 김상무는 뿌듯했어요. 동료 임원들도 김상무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김상무 많이 달라졌네. 직원들한테 전보다 훨씬 친절해진 것 같아. 다른 임원의 말에 김상무가 웃었어요. 3개월 동안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리더가 뭔지 깨달았다고 할까요? 김상무의 대답에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변화가 다른 임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점차 회사 전체의 업무 분위기가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영호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마침내 남편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가 그런 일을 했다고? 정말 대단해. 영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당신한테 미안해. 혼자 결정해서. 수진이 미안해했지만 영호는 이해했습니다. 아니야, 자랑스러워. 내 아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몰랐어. 영호의 말에 수진은 고마웠어요. 남편의 지지가 있어서 더욱 힘이 났습니다. 영호도 아내의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자신의 회사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직급에 따른 차별,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무관심 등이 있었어요. 영호는 아내의 사례를 회사에 소개하며 문화 개선에 나섰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우리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영호의 제안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의 고객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직원들 간의 갈등이 줄어들면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고 그 결과 서비스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청소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면서 회사 환경이 더욱 좋아졌어요. 방문 고객들도 이런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 회사 직원들이 정말 친절해졌네요. 고객 한 명이 말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요. 월 1회 열리는 전 직원 소통의 날도 큰 호응을 얻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각 부서의 고충을 들어보고 해결책을 함께 찾는 시간이었어요. 임원들이 청소 직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청소 직원들도 경영진의 고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호 이해가 회사 전체의 팀워크를 높였어요. 정말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김 과장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1년 후 대성그룹 창립 기념일이 찾아왔습니다.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모든 직원들이 참석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임원부터 청소 직원까지 모두가 하나 된 모습으로 축하 행사에 참여했어요. 시아버지가 무대에 올라와서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우리 회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든 것이 며느리 덕분입니다. 시아버지의 말에 큰 박수가 터졌어요. 인사팀장이 나서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직원 만족도가 업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어 매출이 30% 증가했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연이어 발표되자 직원들은 더욱 자랑스러워했어요. 무엇보다 우리 회사가 일하기 좋은 회사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가장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수진이 다시 무대에 올랐어요. 1년 전보다 더욱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 것들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제가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수진의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청소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진정한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어요. 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다른 청소 직원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우리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 팀장이 대표로 인사말을 했어요. 30년 동안 일하면서 가장 보람된 1년이었습니다. 최 팀장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공감했습니다. 순자는 이제 65세가 되어 은퇴를 앞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젊었습니다. 수진 사모님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마지막 몇 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순자의 말에 수진이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순자 언니가 없었다면 3개월을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과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 큰 혁신이 전체 회사를 바꿔놓은 거였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